안녕하세요. 은빛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며 성장하는 한 여성의 놀라운 여정과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꼭 시청하시면 당신도 몰랐던 진짜 용기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작은 응원을 모아 더 좋은 사연과 이야기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화려한 명품 매장 앞에서 서지연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6살 나이에 갓 결혼해 시골에서 상경한 지 약 2달. 오늘이 바로 신입 판매 사원으로서의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명품 매장으로 즐비한 화려한 강남 길거리가 지연은 익숙해지지가 않는 곳이었지요. 지연은 매일 아침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출근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눈부신 금빛 조명, 진한 화장품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비추는 샹들리에 조명, 가방 한 개당 최소 몇백에게 1,000만 원 단위를 훌쩍 넘는 핸드백과 장신구, 옷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각 잡힌 채 진열되어 있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곧장 다가온 것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박현서는 밝은 미소를 보이며 지연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박현서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서지연입니다. 처음이라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은 정중히 인사하며 낯설기만 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정신없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관찰과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매우 신기했었죠. 모든 직원들의 옷차림새와 미소와 마치 지연의 눈에는 연극 배우처럼 완벽했습니다. 박현서는 지연의 긴장한 모습을 알아차렸는지 가가와 말을 걸었어요. 지연 씨, 여긴 일단 매장들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웃음과 친절함이 무기예요. 고객님들은 우리 표정과 말투, 제스처 하나하나까지 다 보고 계세요. 박현서는 매장 곳곳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분이 김건우 매니저님이시고 우리 매장을 총괄하시는 분이세요. 경력이 10년은 넘은 베테랑이시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여쭤보세요. 지연은 어색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건우 매니저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똑부러진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베테랑다운 면모가 느껴졌죠. 고객과 대화할 때의 능숙한 손짓, 그리고 제품 설명 하나하나가 전문가의 프로다운 모습 그 자체였어요. 특히 까탈스럽고 깐깐해 보이는 고객들도 몇 마디 말로 경계심을 녹이는 솜씨가 상당했답니다. 그렇지만 강남의 화려한 명품에 달리 지연의 삶은 늘 어두운 분위기에 위태로웠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중소기업에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라 월급이 100만 원 남짓했고 그마저도 서울에서 월세 내고 관리비, 생활비를 내면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지연의 처가에서는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 준호의 시댁은 현재 해외에서 거주 중이라 어떠한 양가에서의 미천의 지원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모든 걸 둘이서
해결해야 했던 터라 지연에게는 이 일자리가 누구보다 절실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습니다. 친정에서도 딱히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었고 모든 게 둘만의 몫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연은 이런 절박함 때문에라도 더 불평 없이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골에서 올라와 갑자기 서울 한복판의 명품 매장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기도 했어요. 물론 처음엔 사람들 대하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경험해 본 적 없던 새로운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지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한 번 경험을 쌓으면 분명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자신도 이곳의 베테랑 매니저들처럼 유능한 직원이 되어 후배들을 이끌며 고액 연봉을 받으며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박현서는 지연을 직원 휴게실로 불러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많이 고될 거예요. 고객 응대 매뉴얼도 숙지해둬야 하고 매장에서 보셨다시피 수백 가지 상품 지식도 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브랜드 역사부터 시작해서 가죽 종류, 특징, 제조 공정까지 알아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지연 씨는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순수하고 진솔한 느낌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성실해 보이시니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배우겠어요. 지연은 용기를 주는 선배의 조언에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현서의 친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욕이 생긴 지연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버티자.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어린 지연에게도 자신만의 경제력을 갖고 싶었고 더 나아가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면 앞으로 더 큰 기회도 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언젠가는 당당하게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매장에 고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박현서 옆에서 고객 응대 방법을 메모하며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초고급 브랜드답게 모든 서비스가 섬세하고 깍듯했어요.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서 맞춤형 상품을 직원의 재량껏 센스 있게 추천하고 구매로 이어진 후에도 담당자가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객 한 분이 3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새삼 이곳이 어떤 곳인지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 씨, 저 고객님께 인사 한번 드려보세요. 박현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긴장하며 고객에게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은 지연의 어색하지만 정성스러운 태도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네, 오늘이 첫 출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의 솔직한 대답에 고객은 더욱 따뜻하게 웃어주었어요. 내일부터는 지연 씨도 직접 고객 응대를 해보세요. 퇴근 시간이 되자 김건우 매니저가 다가와 지연에게 말했어요.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요. 중요한 건 정성이거든요. 고객님들은 우리의 진심을 다 알아보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건우 매니저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지연은 매장을 나섰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어두워진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며 지연은 순간 자신이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록 아직은 어색하고 모든 게 낯설지만 분명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낯선 환경이고 모든 게 어색하지만 이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생겨났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해보자.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롭고 낯선 나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의 첫걸음. 그 시작이 묘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사 일주일째 지연은 점차 매장 업무가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진열대를 청소하고 상품 지식을 복기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동료 박현서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고객 응대는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았지요. 특히 김건우 매니저가 지켜보고 있을 때면 행여나 트집이 잡힐까 손이 떨려서 평소보다 더 실수가 잦았어요. 지연 씨, 오늘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박현서가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처음 일주일 치고는 정말 빨리 적응하셨어요. 고객님들 반응도 좋으시고요. 어제 그 할머니 고객님도 지연 씨가 인상도 좋고 친절하다고 칭찬하며 가셨거든요. 지연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특히 김건우 매니저 앞에서는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매니저의 날카로운 시선이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2시경 매장에 중년의 여성 고객이 들어왔어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값 비싸고 휘황찬란한 큰 액세서리로 몸을 도배한 모습으로 보아 매장의 단골 고객 같았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다가갔어요. 이제는 고객을 맞이하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지연의 정중한 인사에 고객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핸드백을 찾고 있어요. 딸 생일 선물로 줄 건데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걸로 추천해 줄래요? 색깔은 화려하지 않고 실용적인 걸로요. 지연은 열심히 여러 제품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이 제품은 올해 신상품인데 젊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실용적이시죠. 고객도 만족스러워하며 추천받은 가방들을 제품을 골라 유심히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100만 원대의 세련된 핸드백을 구매했어요. 이걸로 할게요. 포장도 예쁘게 부탁드려요. 선물용이니까 리본도 예쁜 걸로 해주면 좋겠어요. 고객의 밝은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따님께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지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결제를 진행했어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금액의 판매를 성사시킨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실수가 일어났어요. 포인트 적립 과정에서 고객의 회원 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거였습니다. 결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고객이 영수증을 보며 물었어요. 포인트는 적립 안 되나요? 제가 BP 회원인데요. 지연은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나 싶어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결제 화면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포인트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이 허둥지둥 컴퓨터를 조작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당황스러운 나머지 손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뭔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을 감지만 김건우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역시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김건우 매니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연 씨,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김건우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지연될수록 매장 안에 다른 고객들과 직원도 하나 글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손이 더욱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고객도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건우 매니저는 먼저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의 인사를 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제가 직접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지연을 매장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고작 포인트 적립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 하는 짓이에요? 김건우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려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지연 씨가 사는 허름한 동네 마트가 아니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황금히 자리를 피했고 고객들도 어색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니저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김건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기나 해요? 실수 한 번이면 브랜드 이미지가 깎이는 곳이라고요. 고객님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셨는데. 지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건우 매니저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짝 서연의 오른쪽 뺨을 매장 한가운데서 후려쳤어요. 순간 조용했던 매장이 한순간 미동도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들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고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박현선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지연은 맞은 뺨이 붉게 올라와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마음에 가해진 상처였습니다.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김건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에 크게 울렸어요. 고객님 앞에서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지연은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이 악물고 참았어요. 그리곤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울컥했지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의 따끔거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모욕감과 처음 느껴보는 치욕스러움이었습니다. 서지연, 정신 차려야 해. 너 지금 울면 끝이야. 지금
잠깐을 참고 버텨야 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어둡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지연을 바라보며 안쓰러움의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쉽사리 그 앞에 나서지는 못했어요. 매장 내에서 김건우 매니저의 막강한 권위 때문에 모두가 앞에 나서 막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고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매장을 나가기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김건우 매니저에게 사과했어요. 자신의 뺨이 따끔거림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짓밟힌 기분이 들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핸드백을 구매한 고객도 어색한 표정으로 포인트 적립을 다시 하고 매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좀 더 신경 쓰시길 바라요. 서로 얼굴 붉히게 되고 이게 뭐예요? 고객의 말에 김건우는 깍듯이 사과했지만 지연을 향한 분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건이 지나간 후 매장은 서서히 평소와 같은 분위기를 되찾아갔어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여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니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현서가 조용히 화장실로 따라와 물었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아까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일해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지연은 매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오늘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지연은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다시 올라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매장에서의 일 때문에 내내 잠을 뒤척이다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뺨의 붓기는 좀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집에서 나올 때 남편이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일을 모두가 목격했으니까요. 친해진 동료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지연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른 몇몇은 어색하게 지연의 시선을 피했어요. 박현서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 집에 가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언니. 걱정 마세요. 지연은 애써 미소 지으며 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어제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던 그 순간의 수치심이 계속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이름 모를 고객들의 나를 보며 강황한 표정, 그리고 매일 보는 직원들의 날 바라보며 충격받은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전 일과를 시작하면서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모든 동작을 2번씩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마저도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는지 김건우 매니저가 차가운 시선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입맛이 없어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제 그 일 봤어? 솔직히 정말 심했던 것 같던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김 매니저님이 들으면 어쩌려 그래. 선배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경고했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 오버하긴 했어. 고객들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나도 보기 민망했거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김 매니저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 못해. 경력 3년 차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김 매니저. 본사랑 인맥이 다 있다던데.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니까 우리도 괜히 나섰다가 같이 찍히면 끝이야. 전에도 김 매니저랑 부딪혔던 직원 있었잖아.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못 들었어? 지연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이 대화를 듣고 나니 왠지 앞으로의 걱정이 휘몰아치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김건우 매니저는 단순히 경력이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본사에 인맥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지연은 씁쓸한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오후에 김건우 매니저는 지연을 따로 휴게실로 불렀습니다. 지연 씨, 어제 일은 잊어버려요. 대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는 다른 곳과 많이 달라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화가 누그러진 목소리였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과를 받은 건지 경고를 받은 건지 지연은 내심 애매했지만 일단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앞으로가 점점 불안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고급 명품 매장에서의 경력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버텨야 더 큰 길이 열려 지연은 한 번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건우 매니저는 유독 지연에게만 까다롭고 냉담하게 대했어요.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실수를 해도 지연에게만 가볍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사건건 지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진열대 정리한 거예요? 각도가 다 틀어져 보기 안 좋아요. 다시 하세요. 고객 응대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고객께서 답답하지 않겠어요? 더 크게 더 자신 있게 말해야죠. 그리고 걸음걸이도 좀 더 단정하게 하세요. 여기는 명품 매장이라고요. 품격이 있어야 해요. 지연은 매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지만 김건우 매니저의 트집은 끝이 없었습니다. 진열을 다시 해도 목소리를 크게 해도 지연을 계속 지적했어요. 마치 지연을 내보내려고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런 지연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신 간간히 격려의 말을 건네 몰래 건네줄 정보뿐이었습니다. 박현서는 지연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김 매니저님 원래 저런 분이에요. 처음 몇 달만 버티면 나아질 거예요.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연은 이게 정말 나아질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건우 매니저가 또다시 지연을 불러 세웠어요. 지연 씨,
이래서 시골 촌뜨기들은 안 돼요. 고객이 없는 틈을 타서 한 말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어요. 세련미라는 게 없어. 몸에 밴 게 없으니까. 아무리 가르쳐봐도 일절 소용없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점점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 올랐어요. 노골적으로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무시당하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서 말대답이라도 하면 정말로 이곳에서 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작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알아요? 아뇨. 아직 한참 멀었어요. 김건우는 계속 이어 말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애티튜드가 있어야 하는데 지연 씨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고객님들도 다 알아보고 계시거든요. 지연은 부들거리는 주먹을 꽉 쥐며 조용히 참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지연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어요. 남편의 걱정에도 애써 괜찮아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자신 때문에 더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는 있을까? 난 이곳에서 더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지연은 절박한 현실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사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지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김건우 매니저의 계속되는 괴롭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점점 지연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매일 매장으로 출근하는 것 자체가 지옥으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점점 웃음도 잃어갔지요. 하루는 지연이 고객에게 신상품 설명하던 도중 제품 출시일을 잘못 말한 사소한 실수가 있었는데 아주 가벼운 일임에도 김 매니저는 놓치지 않고 핀찬을 주기 일색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지연은 연거푸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제는 스스로가 사과하는 것도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항상 조심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로 조심해야죠. 여기 오는 고객님,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긴 해요. 한 번 실수하면 이 동네는 소문이 금방 난다고요. 그럼 지연 씨 때문에 우리 매장 평판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평판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 매출 떨어지는 건 생각 못하죠? 서연은 다시 한번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지연과 비슷한 실수를 했을 때도 김건우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다독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독 지연에게만 못살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연은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선물 포장을 준비하던 중 핑크색 리본을 묶다가 실수로 매듭진 리본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리본을 얼른 주워서 먼지를 털고 다시 포장하려던 찰나 김건우 매니저가 불이 나게 달려와 지연에게 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닥에 떨어진 걸 다시 포장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매장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어요. 도대체 위생관념이 없어요? 고객님 소중한 선물에 바닥에 떨어진 리본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얼른 새 걸로 바꾸겠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말했어요. 사실 매장 바닥도 매일 반짝거릴 정도로 청소해서 깨끗했지만 김 매니저는 그 상황 자체를 전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연이 실수투성이가 된 것 마냥 몰아세우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김건우는 지연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다른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지연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죠.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지연은 고사리 같은 손을 벌벌 떨며 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선물 포장을 기다리던 고객도 어색해진 공기를 느꼈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직원분이 실수할 수도 있죠. 너무 심하게 다그치지 마세요. 오히려 고객이 지연을 두둔해 주자 김건우는 더욱 화가 난 듯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고객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면 안 되거든요. 김건우는 고객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연거푸 말했지만 지연을 향한 시선은 더욱 냉대해졌어요.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은 일부러 지연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제는 박현서조차 다른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했어요. 지연은 휴게실에서 들었던 대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괜히 나섰다 같이 찍히면 끝이야.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연을 두둔했던 고객이 구매를 마치고 나간 후 매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은 점점 자신이 매장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대화에서 혼자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업무와 관련된 정보마저도 제일 늦게 전달되었어요. 새로운 신상품이 들어와도 지연에게는 나중에 알려준다거나 아예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김건우 매니저의 눈치를 살피느라 지연과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지? 지연은 휴게실에서 앉아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곤 거울 속에 비치는 어두운 표정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려 몇 달 전 첫 출근할 때의 희망과 화이팅 넘치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보이질 않고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고 지치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매일 밤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으며 입맛도 없어 식사를 거르게 되니 살도 빠지고 얼굴빛까지 어두워져 갔지요. 그러던 중 불행하게도 결정적인 큰 사건이 지연에게 터졌습니다. 지연이 단골 VIP 고객의 특별 주문을 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고객은 한정판 딥그린색 핸드백을 요청했는데 지연은 브라운색으로 잘못 입력하여 주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다른 직원이 체크하던 중에 물건 수령 전에 릴이 발견이 되었지만 이미 본사에서는 주문한 색상으로 상품이 출고된 상황이었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상품 교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지연 씨, 김건우의 목소리가 내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엔 정말 큰 사고를 쳤네요. VR 특별 주문을 잘못 넣었다고요? 지연은 벌써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져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이미 출고된 상품을 무슨 수로 지연 씨가 수정할 거죠? 김건우는 지연에게 호통치고 손가락으로 어깨를 툭툭 치며 지연을 벽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김건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화를 지연에게 노골적으로 퍼부었습니다. 그리곤 흥분한 나머지 내장 중앙에서 지연의 머리까지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큰 손에 끼치고 있는지 아냐고? 김 매니저님 제발 화를 푸세요. 지연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김건우의 화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나가, 그냥 나가라고. 김건우는 지연을 문 앞까지 밀쳐내며 소리쳤어요. 이런 식으로 손에 끼치면서 일할 거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매장 망치려고 왔어요? 밀쳐진 지연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주위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애써 자리를 피하거나 바쁜 척 다른 일에 눈길을 돌렸어요. 매장에 있던 고객들도 불편한 분위기를 느끼고 매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싸늘한 매장의 분위기를 깨고 갑자기 매장 문이 열리더니 한 백발의 중년 남성이 깔끔한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중후하고 멋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이기철이었어요. 슬림핏의 정장을 입고 곧은 자세로 걸어들어오는 기철의 모습에 매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싸늘했던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순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김건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쩐 일이세요? 본사 글로벌 전략본부 이사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미리 저한테 연락이라도 주시죠. 이기철 이사는 매장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는 지연과 흥분되어 상기된 김건우 매니저를 보고 절로 인상이 구겨져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조용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몇몇의 고객들은 그만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김 매니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 무슨 일입니까? 이기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삽시간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힘과 위엄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던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건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이기철 이사에게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사님 별일 아닙니다. 신입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육 차원에서 약간의 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투와는 다르게 김건우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누구보다 권위자처럼 행세하던 김건우 매니저였지만 본사 임원진 앞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매니저일지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기철 이사야말로 본사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고 하기에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이기철은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훔치고 있는 지연에게 손을 내밀며 김 매니저를 쏘아 보여 물었습니다.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직원을 물리적인 힘과 모욕주 기식의 면박으로 대하는 게 우리 브랜드의 교육 방침이었습니까? 내장 아닌 이곳은 물론 밖에서도 이 상황이 다 보였을 텐데요. 김건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제서야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그게 이 직원이 중요한 VIP 고객 주문을 잘못 처리해서요. 한정판 특별 신상품인데 색깔 하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본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거예요. 앞으로의 직원 실수 방지를 위해서라도요. 그 핑계를 듣고 있던 이기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실수를 했으면 조용히 따로 불러서 지도하면 될 일을 왜 매장 센터에서 이런 시끄러운 소동을 벌이는 거죠? 이곳에 있던 다른 고객들의 입장은 생각해 본 거요? 지연은 기철의 손을 잡고 겨우 일어서서 둘의 대화에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본 본사 임원이 자신을 두둔해주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실수가 더 큰 누를 끼치진 않을지 걱정도 되었지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앞으로 더 심해질 김건우 매니저의 업무 보복에 벌써부터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했나 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건우는 기철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은 정말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많다고요? 기철은 건우의 말을 단호하게 바로 끊고 이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그동안 작은 실수가 너무 많았고 고객 응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고객님들께서 세련미가 부족해 제품 추천에 있어서도 안목에 대한 불만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왔다고요? 그게 업무 능력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지요? 우리 회사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출신 지역으로 차별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객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을 보여줄 수 있겠지요? 매장 안의 분위기가 두 사람의 언쟁 때문에 더욱 싸늘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건우는 기철이 요구한 구체적인 증거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매니저님, 잠깐 따로 저랑 이야기 좀 하죠. 이기철 이사는 김건우를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매장 한쪽 코너로 불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동안 지연은 천천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정리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는 내 편이 되어 주었어. 지연은 한탄과 함께 작은 위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기철 이사와 김건우 매니저의 짧은 대화 직후 기철은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건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어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사님, 제가 실수를 해서 매니저님과 매장에 피해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옳지 않아요. 기철은이 지연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이어 말했어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서지연입니다. 지연 씨,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바로 본사 인사팀에 신고하도록 해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의 직장 내 괴롭힘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의 확고한 방침이에요. 지연은 토끼같이 놀란 눈으로 기철을 바라봤어요. 큰 회사의 임원이 자신 같은 말단 신입 직원을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는 게 사실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회사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분이 도와주다니.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기철은 마저 매장을 둘러보며 한가운데에 서서 직원들에게 엄숙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상호 간의 존중과 친절입니다. 회사 내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출신 지역이나 개인적 배경으로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점 명심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고 엄중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간 자신을 우러러보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질타를 당한 김건우는 매니저로서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그동안 괴롭혔던 지연이 본사 임원의 보호를 받는 것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 매니저님, 내일까지 본사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오늘 일에 대한 정확한 경애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요청했던 기록들 모두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 본인의 잘못된 직원 교육 방침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출이 확인되는 대로 저는 인사팀장과 함께 검토하지요. 기철은 매장을 나가기 전 지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지연 씨, 힘내요. 앞으로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있을 때는 언제든 본사로 연락하세요. 지연은 마음속에 따뜻한 감동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철이 매장을 떠난 후 건우는 화가 난 채로 사무실로 들어가 눈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동료 현서가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인 지연이었지만 오늘 일로 인해서 앞으로 김 매니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지요. 본사에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철이 매장을 다녀간 뒤로 오후 내내 본사에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사팀, 운영팀, 심지어 마케팅팀에서까지 내장 상황을 점검한다며 연락이 왔기 때문이에요. 김건우 매니저는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점차 더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모두 퇴근 준비를 하던 무렵 건우가 느지막이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했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건우의 사과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지연은 오랜만에 상기된 목소리로 남편 준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오늘 매장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우리 본사 이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셨거든. 준호는 지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었어요. 그 이사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기철 이사님이래. 60대 정도 되시는 분 같았는데 정말 풍겹고 멋있으시더라. 가만히 듣고 있던 준호는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 성함이랑 같네? 지연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네? 근데 시아버지는 해외에 계시잖아. 응, 맞아. 아버지는 지금 유럽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곤 준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 그냥 회사 일로 해외에 오래 계신다는 것만 들었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에이 설마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같은 이름인 사람이 많잖아.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기철 이사가 쓰러져 있던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왠지 모르게 친숙했거든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둘러 출근해 보니 매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김건우 매니저는 너무나 조용했고 다른 직원들도 그 상황이 처음이라 매우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1시쯤 본사 글로벌 전략본부 이기철 이사의 직속 비서가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 씨 되시나요? 이사님께서 점심시간에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갑작스러운 이사님의 약속에 지연은 너무 긴장되었어요. 설마 나 때문에 매장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점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인 매장 근처 카페로 향하자 이기철 이사는 먼저 도착해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방금 막 도착했답니다. 지연 씨, 앉으세요. 기철은 지연에게 마치 카페 테이블에 놓인 따뜻한 커피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좀 괜찮아요? 기철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지연에게 물었어요. 예, 이사님이 걱정해 주신 덕에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대답은 가만히 듣고 있던 기철은 잠시 지연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지연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성함이 뭐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지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예, 이준호입니다. 근데 제 남편 이름은 왜 물으시는지. 순간 기철의 눈이 휘둥글해졌어요. 준호? 이준호라고요? 혹시 남편 아버지 이름이 이기철 맞나요? 네. 저희 시아버지 성함이 맞아요. 시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결혼 생활 동안 아직 한 번도 만나 뵙지를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지연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기철에게 되물었어요. 기철은 잠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어요. 지연 씨, 갑작스럽겠지만 앞으로 저를 시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네. 지연은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가 스쳐 지나가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사실은 제가 우리 준호, 아빠 이기철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전부터 와이프와 해외 본사에서 일하느라 한국에 자주 못 와서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해서 항상 미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지연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제의 매장에서 겪은 일들이 필름처럼 스쳐갔어요. 그동안 직장에서 외롭고 수치심을 느끼며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며 지내다가 처음으로 내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분이 나를 처음 보는 시아버지였다니. 아버님? 지연의 눈동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기철은 그런 지연의 손을 다독이며 옅은 미소 지어 보였어요. 그동안 이곳에서 많이 힘들었죠. 이제 괜찮아요. 지연은 그동안 혼자서 소갈이하며 했던 맘고생을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그런데 그 누군가가 자신의 시아버지였다는 사실에 감정이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회사에서 실수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내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야 지연은 어제 이기철 이사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게 지연은 카페에서 시아버지와의 만남을 끝내고 매장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나의 시아버지가 본사 글로벌 전략본부 이사라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여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지연이 매장으로 돌아오자 현서가 지연에게 이사님이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혹시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죠? 하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지연은 현서에게 별일 없었다는 듯이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철과의 가족관계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저 든든한 시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매장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내장 점검이 나왔어요. 본사 인사팀장과 운영팀 직원들이 함께 와서 내장 운영 전반을 실사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김건우 매니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또다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건우 매니저님, 그동안 직원 관리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본사 인사팀장이 건우에게 단호한 무표정으로 말했어요. 김건우는 무안한 듯이 버벅거리며 인사팀장에게 대답했어요. 저는 항상 직원들의 복지와 상품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드 가치에 걸맞는 서비스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이 이사님께서 보고받으신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인사팀장은 한층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건우 매니저를 노려봤어요. 매장 신입 직원에 대한 공개적 모욕, 출신 지역 차별, 심지어 매장 내에서 폭력 행위까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건우 매니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팀장에게 말했어요. 그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평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못한 제 실수였어요. 평소에는 없었다고요. 인사팀장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다른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럼 다른 직원분들께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매니저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점검팀은 직원들 한 명씩 매니저와 분리된 공간으로 따로 불러서 개별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지연도 역시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지연 씨, 긴장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소 매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팀장은 부드럽지만 경청하고 있다는 눈빛과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내 시아버지가 해준 말씀이 떠오르며 용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부당하게 당하며 고통받았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니저님께서 저에게만 유독 까다롭게 하셨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직원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해주셨죠. 그런데 제게만 항상 공개적으로 질타하셨어요.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발언도 말끝마다 하셨고 심지어 고객들 앞에서 제 뺨을 때리기도 하셨어요. 최근에는 매장 문으로 몰아세우며 저를 밀쳐 쓰러뜨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인사팀장은 세심하게 기록하며 지연에게 물었어요. 이래서 시골 출신은 안 된다. 결혼했다고 다 어른이 되는 줄 아냐?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할 때마다 정신 못 차리냐, 바보 같다는 말도 하셨고요. 다른 직원들도 개별 면담에서 지연과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그동안 김 매니저의 권위에 보복이라도 당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은 김 매니저가 지연에게만 편파적으로 괴롭히고 출신 지역을 갖고 놀리는 말을 자주 한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실사 점검이 끝난 후 인사팀장은 김건우 매니저를 마지막으로 불렀어요. 김 매니저님, 오늘 여러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 인사팀으로 와주셔야겠어요. 팀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발언, 그리고 폭행은 우리 회사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더욱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그날 업무 마감 시간 무렵이 되자 이기철 이사는 다시 매장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업무차 온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입고 온 모습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지연아, 이기철 이사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띠며 들어왔어요. 아, 아버님. 지연이 반갑게 맞이하자 다른 직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본사 이사가 왜 지연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 본사 점검은 어떻게 진행됐어? 기철이 다정한 목소리로 지연에게 물었어요. 아버님 덕분에 잘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어요. 기철은 건우가 있는 사무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김 매니저님, 잠깐 나와 보시죠. 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리듯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본사에서 근무하시게 될 겁니다. 고로 매장 근무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건우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저 이번에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죠. 회사 규정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 소중한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힌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네? 며느리요? 건우는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벙찐 얼굴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건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 여기 서지연 씨는 제 아들의 아내이자 제 사랑스러운 며느리예요. 기철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해외 본사에 있어서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는데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해요. 순식간에 매장 안이 고요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여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롭힘을 받고 왕따까지 당했던 신입 직원이 알고 보니 본사 임원의 며느리였다니요. 그제야 건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직감했어요. 그리고는 온 몸의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을 거예요. 이미 본사의 모든 보고가 끝났고 김 매니저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은 제 며느리 일이 아니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철은 건우를 쏘아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지연을 도와주지 못한 것, 아니 더 나아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외면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한편 지연은 김건우 매니저가 자신을 괴롭힌 것은 분명 나쁜 일이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애잔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였고 자신을 포함한 매니저 또한 누구에게나 실수할 권리는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지연이 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김 매니저님도 이제 충분히 반성하고 계시니까 너무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말아주세요. 저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기철은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지연의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내 선량한 마음은 잘 알겠단다. 역시 매 며느리답구나.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개인 감정으로 회사 규칙을 바꿀 수는 없어. 대신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내 의견도 충분히 전달을 해주마. 지연 씨,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죄송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알게 됐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감수하겠어요. 며칠 후 건우는 본사의 철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매장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지연의 적극적인 선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해고까지는 맴했지만 지방의 작은 매장으로 좌천되어 소위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매장은 임시로 박현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지연 씨, 정말로 미안해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해서. 사실 우리 모두 겁쟁이였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현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지연에게 사과했어요. 지연은 현서에게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일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했을 거예요. 일주일 뒤 지연에게는 경사가 일어났어요. 본사에서 정식으로 VIP 고객 전담 직원으로 지연이 뽑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입 직원으로서는 이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특진이었어요. 그리고 급여도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축하해. 우리 며느리 기철은 특진 소식이 있던 날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내가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거란다. 아버님, 정말인가요? 제가 VIP 전담이라니요. 전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물론이지. 이건 너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은 거야. 내 며느리라는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너의 실력만으로 얻은 당당한 자리란다. 고객 응대 평가도 이 매장에서 내가 1등이었어. 다른 직원들도 지연의 특진을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지연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남편 준호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죠. 아빠, 그동안 저는 지연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던 걸 정말 몰랐어요. 우리 지연이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괜찮아, 아들아. 지연이가 워낙 씩씩하고 단단한 아이라 혼자 다 견뎌냈잖아.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야.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아버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도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시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은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난 무렵 지연은 VIP 고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특유의 진솔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으로 많은 고객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매출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어요. 지연 씨 덕분에 우리 매장 분위기가 정말 좋아진 거 알아요?
고객님들도 지연 씨를 콕 집어서 많이 찾으세요. 오죽하면 지연 씨 휴문 아래는 아예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남 매장에 새로 부임한 매니저가 진심으로 지연에게 칭찬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지연은 언제나처럼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일에 대한 열정과 성과에 대한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문득 퇴근길에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출근하는 매일이 어두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즐겁고 자신감 넘치게 일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신기했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도움이 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에 비춘 스스로를 보니 지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표정, 곧게 펴진 어깨, 밝고 환한 미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먼저 퇴근해 돌아온 준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나 오늘도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지연은 준호에게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연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상경하자마자 수치심을 느끼며 힘들었던 순간들, 다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 그리고 드라마틱한 반전까지.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지연은 반짝거리는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다짐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위축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자. 화이팅! 처음 느꼈던 불안감과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이 부부는 다가올 앞으로의 일들이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이 보여준 강인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전달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앞으로의 길은 분명 밝을 거예요. 은빛 다락방이 여러분의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